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희주 책방지기가 함께하는데요. 8월의 주제는 제주의 동물 친구들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만나볼까요? 네. 우선 지난 시간에는 반려동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을 한 권 만났었죠. 난 잃어버린 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그림책이었는데요. 반려동물들이 우리에게 어떤 단순한 귀여운 존재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존재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림책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슬픈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유기동물에 관한 슬픈 보고서라는 책 한 권이랑요. 특별히 한 권의 그림책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유기고양이와 우리 아이의 우정을 담은 시큰둥이 고양이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 책이 제목부터 너무 슬픕니다. 유기동물에 관한 슬픈 보고서, 어떤 책인가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유기동물에 관한 슬픈 보고서는요. 일본 작가인 고다마 사에가 직접 사진을 찍고 글을 쓴 책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저자는 죽은 채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강아지를 접한 후에 유기동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호소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버려진 유기동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동물들을 만나면서 담은 사진을 바로 이 책으로 출간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10년 전에 출간을 했다가 2019년도에 국내의 동물 전문 출판사인 책공장 더불어에서 개정 증보판으로 새롭게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10년 만에 나온 개정 증보판에서는요, 28장의 컬러 사진과 함께 국내 필자 11명의 글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네, 책을 보니까 대부분 흑백 사진이 담겨 있고 나중에 컬러 사진이 등장을 하던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흑백 사진들의 주인공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 일본의 유기동물 보호소에 맡겨진 동물들인데요. 일본 유기보호소 정책에 의해서 3일 만에 살처분되었기 때문입니다. 뒷면에 컬러로 실은 28장의 사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모두 입양이 된 동물 친구들입니다. 삶과 죽음을 흑백과 컬러로 극명하게 나눈 셈인 거죠.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는 걸까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너무 슬퍼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의 이유는 정말이지 다양합니다. 다만 하나같이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곳에 오는 반려동물들은 대부분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던 그런 가족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지만 나이를 먹어서 치매 증상을 앓고 있다는 개, 한때는 아주 유행했던 시베리안 허스키는 생각보다 몸집이 더 커지자 감당할 수 없다면서 알아서 처분해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10살이나 된 늙은 포메라니언을 데려온 반려인은 늙은 개의 마지막 뒤치다꺼리까지 하기 싫어서요 라는 그런 이유를 내놓는가 하면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혹은 병이 생겨서와 같은 아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반려인들은 자신의 반려동물들을 이 유기동물 보호소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반려동물로서 사랑을 듬뿍 받고 키워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버림을 받아서 유기동물이 돼버린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진 속의 동물들의 눈동자가 너무 슬퍼 보이네요. 네, 사실 저도 이 책 속의 그 사진들을 너무 안타까워서 이 동물들의 눈동자를 정말 잘 쳐다보진 못하겠더라고요. 네, 저자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한편의 진혼곡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책 속의 유기동물 보호소 직원이 하는 말을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인간과 함께 살던 동물이다 보니 자기 운명이 앞으로 어찌 될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대부분 살처분 되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합니다. 입구 쪽에서부터 네 발로 필사적으로 버티지요.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은 알아야 해요. 대부분 보호소에서 주사를 놔서 편안하게 보내준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도 고양이도 가스실 안에서 울부짖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다 죽어가죠. 저도 이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정말로 괴롭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뒷면의 컬러 사진들은 입양된 동물 친구들이라서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따뜻한 그 색감으로 가득 찬 이 컬러 사진들은요, 이 책이 처음 나온 지 무려 10년 만에 추가로 실린 사진들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또 반려동물을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캠페인, 또 반려동물 중성화 캠페인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는 살처분 없는 유기보호소 시설이 증가하는 등 이전보다는 비교적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애완의 개념으로 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동물을 삶의 동반자로 포용한다는 뜻이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책도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책은요, 조금 희망찬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된 이 동물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입양된 친구들이 사람과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과 우리 동물 모두에게 행복한 일상을 선물한다는 이야기, 시큰둥이 고양이라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으로 아주 저명한 상이죠. 칼드콧상을 무려 2번이나 수상한 이력이 있는 소피 블랙홀의 최신 작품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유기묘 보호소에서 이 고양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작가가 자신의 고양이 이야기를 잘 버무려서 이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를 아주 다정하게 풀어낸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책 표지 속에 시크한 고양이 모습이 눈길을 끄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이 책에는 고양이를 너무나도 키우고 싶어하는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네, 부모님께 고양이를 키우자고 조른 지 427일째. 드디어 소년은 엄마 아빠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단, 고양이를 책임감 있게 키우고 매일 20분 동안 책을 읽는 것을 조건으로요.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소년이지만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가 없겠죠. 바로 엄마와 함께 갔던 유기묘 보호소에는 100만 마리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소년은 그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 있던 고양이 한 마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맥스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고양이와의 다정한 생활을 꿈꿨던 소년의 그런 부푼 기대와는 달리 맥스는 사실 뭘 해도 시큰둥한 고양이인데요. 해물맛 사료를 줘도 시큰둥, 지돌이 장난감을 줘도 시큰둥합니다. 이 다른 가족들은 하루 종일 벽만 보고 있는 맥스를 조금 별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년은 이 시큰둥한 맥스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맥스를 지키기 위해서 소년은 자신에게 가장 자신이 없고 또 싫어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데요. 어느 날 맥스에게 책을 읽어줬는데 드디어 맥스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보호소 선생님은 보호소에 와서 책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소년은 매주 같은 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보호소에 방문해 고양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유기묘 보호소에서 입양됐던 맥스가 소년과 우정을 쌓아가는 따뜻한 이야기군요. 고양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은 참 인상적이면서도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네, 실제로 그 미국의 그 유기묘 보호소에서 많이 일어나는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는 북 버디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이 어린이들이 유기동물에게 소리를 내어서 책을 읽어주는 일종의 책 읽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은 이 북 버디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읽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유기동물들은 이 어린이들이 책을 읽어줌으로써 다시금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가는 이 북 버디스 프로그램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소년이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 동물 보호소에 가고 또 보호소를 찾아서 책을 읽어주는 모습에서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을 줄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가 의도한 바겠죠? 네, 그렇죠. 사실 이 소피 블랙홀 작가는요, 글을 굉장히 그 섬세하게 다루기로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소년이 427일간 고양이를 기르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한 것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쁘다, 기르고 싶다 해서 바로 생명을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고민하고 또 숙고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앞서 줄거리를 설명해 드렸을 때 이 유기묘 보호소에서는 100만 마리의 유기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데요. 실제로 매해 늘어나는 유기동물 수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책 유기동물에 관한 슬픈 보고서에서 저자는 이런 유기동물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중성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버리지 않는 책임감을 가질 것, 그리고 이 버려진 동물들을 만났을 때 못 본 척하지 말고 구조할 것, 또 이외에도 유기동물들의 문제를 주위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권의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함께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가 이달에는 제주의 동물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책 소개 주제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매년 여름철이면 우리 제주의 유기동물 수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에 관한 책을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유기동물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상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에게 반려동물이란 어떤 존재일까라고 이 되묻는 책과 함께 보시면 더욱 마음에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책 소년과 맥스의 우정처럼 인간과 동물이 서로 존중하고 또 공존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혹시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꼭 중성화를 하시고요. 또 오랜 고민 끝에 반려동물을 곁에 두시고자 한다면 사지 말고 입양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반려동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만나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요, 이름이 아주 독특한데요. 안녕하세요, 비인간 동물님들이라는 책인데요. 아주 귀엽죠? 이 고단한 동료 생명체를 위한 변호라는 부제목을 달고 있는 책입니다. 자세한 책 소개도 다음 주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책 소개 제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신혜주 책방지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